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이거 상담 댓글 많이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고민 사연 많이 주셨던 거라서요. 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 글씨 시원찮게 쓰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예쁘게 잘 쓰죠. 근데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친구들 있고요. 남자친구들은 뭐 거의 90% 이상 내 글씨가 엉망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인 엄마 눈에 보기에는 아들의 글씨가 정말 말도 못하게 엉망일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이제 아이한테 계속 글씨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거슬려요. 그래서 볼 때마다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잔소리를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도 그 글씨를 보면 또 네, 아 이건 아닌데 이걸 그냥 둬야 하나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제가 교실에서 봤던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 글씨가 좀 너무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손에 힘이 없는 친구들. 글씨를 쓰는데 희미해요. 글씨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끝까지 꾹꾹 눌러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흘려 쓰는, 날려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글씨를 이제 딱 썼을 때 보기 안 좋죠. 글씨가. 두 번째는 급하게 쓰는 친구들이에요.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엄청 빨리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씨가 또박또박 하기는 어렵죠. 손에 힘은 있어요. 또 막 빨리 쓰려고 이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이 빨리 써서 빨리 검사 맡으려고 막 빠른 속도로 쓰다 보니까 원래 쓸 수 있는 글씨보다 좀, 네, 망가진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와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어머님들께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시는 게 힘인 것 같아서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아는 게 낫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머님들 중에 저희 반에도 실제로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이 글씨가 너무 엉망이다. 전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셔서 실제로 아이가 글씨가 너무 엉망인 어머님들이요. 안타깝게도 네, 엄마 글씨가 엉망인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게 참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이랑 되게 친했어요. 2년째 같은 반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친해진 상태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가정환경 조사서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가정환경 조사서에 나와 있는 그 가정환경 조사서를 펼쳤고요. 아이 일기장을 펼쳐서 어머니 보세요. 글씨가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모르셨대요.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아이 글씨만 생각하다가 엄마 글씨를 이제 놓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글씨가 똑같아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엄마 그때 와서 그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애가 제 글씨를 닮아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요, 엄마 글씨 닮아갑니다. 사람의 글씨 중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보는 글씨가 엄마의 글씨거든요. 요새 뭐 컴퓨터를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글씨 쓸 일이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이 뭐 신청서 같은 거 적어낼 때 학교에 가지고 갈 때 혹은 엄마가 알림장에 메모를 해주고 할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글씨가 엄마의 손글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손글씨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남편은 악필이고 저는 글씨를 잘 씁니다. 두 개의 글씨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글씨가 예뻐요. 그거는 엄마를 흉내냈기 때문인 거예요. 제 글씨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한테 제가 일부러 글씨를 잘 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노력은 뭐냐면요. 아이들 앞에서 잘 쓴 글씨, 정성껏 쓴 글씨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책에 메모를 많이 하는데요. 수첩에다가. 메모를 많이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 글씨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메모를 하면 그 메모가 뭔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수첩을 들척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봐도 될 만한 어떤 좀 건전한 내용을 쓰되, 네, 뭐 책에 대한 메모라던가 책을 읽고 난 느낌, 혹은 뭐 제가 앞으로 쓸 원고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걸 쓸 때 또박또박 써놔요. 그러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뭔가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100% 걸려듭니다. 엄마가 세팅해 놓은 어떤 환경, 엄마가 그려놓은 큰 그림에 이렇게 그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글씨도 그랬어요. 보니까 글씨를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막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써도 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쓰고 싶고 빨리 쓰고 놀고 싶으니까 일기도 막 독서록도 막 받아쓰기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뭐 대단한 거 쓰는 것처럼 막 열심히 공을 들여서 애들이 놀고 있을 때 혹은 이제 뭐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때 엄마가 뭐 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거기 앉아서 굳이 공을 들여서 수첩에다가 막 적었어요. 또박 적었어요. 근데 그 글씨를 신기하게 닮아가더라고요. 그 글씨가 아이들의 글씨체가 됐어요. 제가 썼던 방법이고요. 제가 글씨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 저희 반 어머님들께 그냥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힘주어서 또박또박 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의 글씨를 먼저 고치시고 아이한테 고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엄마, 아빠 다 글씨를 잘 쓰세요. 잘 쓴 글씨를 많이 보여줬는데도 아이가 여전히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성격의 문제예요. 속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급하게 쓰면 글씨는 금방 티가 납니다. 급하게 쓴 글씨는요, 잘 쓴 글씨가 되기가 어려워요. 급하게 쓰지 않도록 아이가 글씨 쓸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고요. 아이가 글씨를 잘 썼을 때 그에 맞는 그 흡족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보상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글씨를 잘 쓰게 만들고 싶으면 분량을 줄여주세요. 아이가 일기를 오늘 5줄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5줄 쓰기 싫죠? 4줄만 쓰고 싶죠? 그러면 아이한테 처음에 일기 쓸 때 오늘 일기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쓰면 엄마가 내일은 4줄로 줄여줄게. 혹은 내일 일기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열심히 썼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눈앞에 목표가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박또박 쓰나 대충 쓰나 어차피 10줄 쓰고 20줄 써야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대충 쓰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요 잘 쓴 글씨가 뭔지 알고 선생님이 무섭게 잘 쓰라고 하면 되게 잘 쓰거든요. 그 말은 쓰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적절한 보상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때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면 엄마가 내일은 이렇게 해줄게. 내일 공부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연산을 오늘 일기 쓰고 나서 연산을 2장 풀어야 되는데 일기를 또박또박 잘 써가지고 오면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오면 오늘 연산 1장만 빼줄게. 이렇게 해서요. 계속 이제 이 공부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협상, 밀당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어차피 공부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일기 써야 되는데 글씨 잘 쓰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예쁜 글씨체를 잡는 거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글씨를 잘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글씨 쓰는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정성껏 쓰셨고 예쁘게 쓰셨어요. 그리고 늘 메모를 많이 하셨어요. 늘 적는 분이셨어요. 두 분 다.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닮은 거죠, 저는. 닮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글씨, 예쁜 글씨를 가졌다는 건요, 인생의 굉장한 무기더라고요. 언제든 예쁜 글씨를 써서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글씨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뽑혀서,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예쁜 글씨를 앞에다가 어딘가 써야 될 때는요, 저가 항상 추천을 받아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씨를 더 쓰고 싶어지고 메모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가 메모해놓군요. 글씨가 예뻐서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잘 쓴 글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일단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 이제 안 그래도 고민 중이시라 하니까요. 네. 아이들 먼저 부모님의 글씨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천천히 쓰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써도 돼. 빨리 쓰지 마. 천천히 쓰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보통 이제 메일에 상담 메일을 주실 때,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이분은요, 본인이 아이들한테 하신 거를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할 거고요. 하시면서 어떤 다짐의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걸로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좋은 걸 공유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방법 저도 쓰고 있어요. 이분이 하신 거 따라 하고 있어요. 전체 일기장이 있으면요. 제가 잘된 문장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잘 쓴 글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더라고요. 형광펜을 들고. 그래서 공책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반듯하게 잘 쓴 글씨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쓴 것과 5일 후에 쓴 것을 비교를 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아이 글씨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한 건 뭐예요? 잘 쓰라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지 않았죠? 동그라미만 친 거예요. 엄마는 이 글씨가 진짜 멋있다. 야, 어떻게 1학년이 이런 글씨를 쓰냐? 하면서 감탄, 혼잣말 하면서 감탄하면서 동그라미 계속. 그러면 아이가 어제 쓴 일기가 있고 오늘 일기를 쓰려고 할 때요. 그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겠다. 요 글씨를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요렇게 써봐야지. 요렇게 쓰면 칭찬받으니까 써봐야지. 라고 하면서 잘하는 게 강화되게 만드셔야 돼요.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계속 그냥 그거에 그 구렁텅이 안에서 엄마도 아이도 못 빠져나와요. 잘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 부분을 더 크게 만들면요.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요만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속 키워 나가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쓴 글씨가 두 글자밖에 없었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잘된 글씨가 전체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언젠가 생기겠죠. 그런데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큰아이랑 작은아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옆집 친구의 공책과 우리 아이 공책 비교하지 마세요. 다 의미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잘 썼으면 잘 쓴 거예요. 친구들은 5학년 되면 뭘 한다는데 우리 애는 왜 5학년이 돼도 소식이 없을까? 이건 우리 아이의 속도예요. 우리 아이의 속도를 만든 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친 많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왜 우리 아이는 늦는가만 생각하면 엄마와 아이가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네. 좋은 거, 잘하는 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를 쑥쑥쑥 성장을 시키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네. 아, 진짜 얘는 언제쯤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도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른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주고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 그게 우리 부모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 거는 담임 선생님도 못하시고 학원 원장님도 못하세요.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거, 그 속도를 응원해주는 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 때문에 고민 많으신데요. 네. 혹시 글씨 좀 못 쓰시는 어머님들 상처받으셨다면,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아이들 학교 끝나고 오면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